법연, 함께하기에 더욱 소중한 인연.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홍기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윤입니다. 인연이 오래 가려거든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라.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박중빈 대중사님의 말씀입니다. 서로가 때를 따라 유념과 무념을 행할 수 있는 인연이라면 이를 일러 우리는 법연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교무님, 제가 유념과 무념의 뜻은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자리에서 유념을 하고 무념을 하면은 좋을까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저쪽에서 나에게 은혜를 준 것,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은 반드시 유념을 하고, 또 반대로 남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는 내가 끝까지 기억을 해야겠어요? 아니면 은혜를 베푼 다음에 잊어도 되겠어요? 잊어도 되겠죠. 네. 그게 큰 공부입니다. 그래서 유념과 무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네, 받은 것은 이제 기억하고 또 준 것은 보답을 바라는 것을 놓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옛날 그 이솝우화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는 어디에 새기라 그랬어요? 바위? 바위에 새겨라. 아, 네. 그리고 내가 준 것은 바위에 새겨서 기억하지 말고 어디에 새겨라? 바로 잊혀지는 모래에 새겨라. 아마 그것도 다 성현은 같은 말씀이시지 않나 싶습니다. 이해가 굉장히 빠르시네요. 네, 제가 좀 이해가 빠릅니다. 네. 좋습니다. 네, WBS 원음 방송에서는 함께 나서 더욱 소중한 법연님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설레이는데요. 네, 지금 바로 인사드리고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들어오시는데 제주도 향이 느껴졌어요. 오늘 정말 어디서 오셨어요? 제주도에서 오셨습니다. 특별히 비행기까지 타고 오늘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막 상경한 제주교당 김원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같이 오신 네, 저는 같은 교당에 다니고 있는 김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오셨다 그러면 그게 좀 항상 궁금했어요. 제주도는 저는 이제 겨울에 귤밖에 못 먹어보긴 했지만 제주도는 한라봉도 있고 레드향도 있고 막 처음 들어본 요즘은 막 뭐 하세요? 황금향도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게 제일 맛있는지 원장님 어떠세요? 어떤 게 제일 맛있으세요? 저는 여러 가지 중에 새콤달콤한 향이 나는 한라봉을 제일 좋아합니다. 한라봉. 네. 제주도는 또 한라봉이죠. 네, 한라봉. 네, 한라봉. 우리 은경님은 어떤 게 제일? 네, 저는 사실은 저희 남편이 이런 망감류를 직접 농사를 짓고 있어서 그러세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이제 맛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저는 가장 좋은 상태의 상품 중에서 가장 맛있을 때 레드향 먹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레드향. 네. 이제 기회 닿으면 제가 꼭 한번 네, 레드향 초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주도 또 건강한 그 섬, 지역에서 오셔서 그런지 정말 스튜디오가 훨씬 더 밝아진 느낌이 들어서 이번 시간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프로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예상이 가시나요? 가장 먼저 드리는 질문은 이제 어떻게 원불교를 만나게 되셨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먼저 이제 온타운님 부터 말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어린 시절에 그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완도라는 아주 완도에서 골짜기죠. 그 농어촌에서 부모님의 인연으로 입교를 하게 돼서 그때 이제 원불교를 알게 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여러 교당을 거쳐오면서 지금은 제주교당까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완도에서 바로 제주도가 아니라 상당히 다른 지역을 거쳐서 제주도까지 어디 거쳤는지는 이따가 또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은경님은 어떻게 원불교와 인연이 되셨는지? 저는 중학교 때
같은 반의 친구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마침 국사 체계 그 한국 역사를 배우는데 네. 그때 당시에 원불교라는 짤막한 소개 멘트가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친구가 나 원불교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저희는 낯설죠. 그렇죠. 그래? 이런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그때 마침 저희 학교에 선생님 한 분이 또 원불교 교도가 있어서 어느 선생님도 원불교 다니셔 이러면서 이제 궁금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한번 같이 가볼래? 라고 해서 사실은 친구한테 이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런 네네. 마음으로 이제 원불교를 갔는데 가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친구도 한 명이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늦었구나. 저 친구보다 늦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교당을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2년이 됐고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입교를 해서 이제 지금까지 쭉 오랜 시간을 제주 남원교당에서 다니다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생활권이 제주 시내로 넘어오면서 지금은 제주 교당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나고 자라셔서 네. 원불교와 인연이 네. 그렇게 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원불교와는 따로따로 만나셨지만 지금은 법연으로 오늘 정말 비행기도 나란히 함께 타시고 이 자리까지 스튜디오까지 함께 하셨는데 두 분은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지중한 인연이 되셨는지 수많은 인연 가운데 이렇게 법연으로 두 분이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인연이 되셨는지 어떤 인연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남편의 그 퇴임으로 제주를 가게 됐습니다. 예, 그때 이제 우리가 제주에 가서 좀 살아보자 하고 내려가서 정한 게 제주교당이었죠. 그때 제가 제주교당에 처음 갔을 때 우리 은경님께서는 남원교당에 있다가 제주교당을 오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육지에서 내려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서로 이제 새로운 곳 제주교당이라는 곳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공감대가 있어서 친하게 되고 또 알다시피 우리 은경님이 제주꾼입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주꾼이 제주도에 네. 사는 제주꾼이 아니라 제주가 제주가 있어서 네네. 뭐 사회도 잘 봐, 노래도 잘해. 그러세요? 네, 너무 좀 그래서 같이 좀 친하게 지내면서 저는 이제 또 단장하고 은경님은 또 중앙을 하면서 같은 또 단장 중앙으로 또 그렇게 또 인연이 됐습니다. 네. 어찌 보면 서울에서 내려가셨을 때 제주도에서 먼저 맞이를 해주신 형국이신 거네요. 예. 그래요. 어떠셨나요? 첫 인상이나 아니면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오셨다는데 제주에서 맞이하신 원현님은 어떠셨는지? 아니 퇴임하시기 전에 그 발령을 받아서 제주에 먼저 오셨었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제주에 계시면서 제주교당을 다니게 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부부는 제주 남원교당에서 다니고 있으면서 근데 집은 시내에도 있었습니다. 집은 시내에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때 저희가 교구 합창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구 합창단 내에서 이제 첫 인연이 돼서 만났는데 제가 육지에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제 지금 현재 제주교당에 다니시는 그런 분인데 사실은 직접 보시면 느껴지겠지만 그냥 보기만 해도 이게 법풍이 느껴지는 그런 정도의 맞아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저 부부들은 참 너무 좋으신 분이다. 우리가 보면서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말을 늘 남편하고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합창단 연습을 하면서 합창단 연습이 끝나고 나면 이제 뒤풀이도 가끔 가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친해진 계기도 되고 그러던 찰나에 언니네가 다시 또 서울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도 몇 년간 근무를 하시고 다시 퇴직을 하고 제주로 내려오셨죠. 근데 그러는 사이에 그 이제 계속 지속적인 그런 인연도 있었지만 이제 제주에 오십사고 저희가 강력하게 이제 부탁 아니면 부탁 아니면 강제적인 이런 그런 인연을 상당히 이제 인연을 계속 갖고 싶어서 되게 많이 졸랐죠. 그래서 그러셨군요. 다행히 제주 교당에 지금까지는 이제 계시게 된 겁니다. 와, 그런 또 인연이 제가 속은 것 같아요. 왜 어떻게 뭐가 속은 것 같으세요? 제주 교당에 오라 그렇게 왔거든요. 네. 그래서 왔는데 일이 많더라고요. 그냥 오기만 하면 그냥 모든 게 그냥 편안할 줄 알았는데 수많은 일들 하시면서 그래도 행복하시잖아요. 네, 행복합니다.
네, 태움 위에 정말 수많은 일들이 기다려지고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하세요. 이 소중한 인연이 좋습니다. 저도 아까 은경님과 공감이 되는 게 이렇게 딱 들어오시는데 이게 무슨 바람인가 했더니 그게 바로 버브바람, 버풍이었었군요. 그 버풍의 매력에 빠지셔서 좋습니다. 네, 그 합창단에서 이제 처음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힐을 벗으신 스토리가 있다고 저희가 힐을 어떤 스토리인지 네,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기억을 못하는데 은경님. 제가 언니는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고 의도되지 않은 행동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같은 교도로서 이게 보기엔 저는 사실 너무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나요? 어떤 일이었냐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흥을 즐기는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되게 유행이던 시기에 노래방을 갔어요. 그래서 몇 부부끼리 해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는데 언니가 갑자기 신발을 벗고 맨발로 무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끄러미 그 모습을 보면서 언니 왜 신발을 벗으셨어요? 바닥이 깨끗하지 않을 거잖아 생각을 해도 그랬더니 아니 내가 오늘은 이런 상황을 생각지 못하고 높은 신발을 신고 왔어. 오늘따라 높은 신발을 신고 와줘서 그냥 벗으려고 이러면서 했어요. 언니는 사실은 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는 느꼈죠. 우리 제가 존경하는 우리 그 언니의 남편 되시는 형사님께서는 그냥 평균 키십니다. 남자분으로서 평균 키신데 언니는 크신 편이죠. 힐을 신으면 더 커지겠죠. 저는 키 작은 사람이라 그런 느낌을 참 많이 겪거든요. 근데 언니가 이게 남들이 볼 때 이게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앞서서 하신 것 같아요. 언니는 사실 그때 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가 느끼는 감정으로는 이렇게 늘 항상 이게 남편도 그렇지만 항상 남을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시선이 있는 분이구나. 대단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 처음 느끼게 된 거죠. 가까이 지내야 되겠다. 맞아요. 가까이 지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저도 드네요. 근데 아까 우리 원현님께서 말씀하실 때 완도 제가 간사근무할 때 대산 종목사님을 모시고 완도 소남훈련원에서 여름이면 거기서 정양을 몇 개월씩 하셨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정양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이제 완도하면 저희 소남 선생님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완도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어떤 인연이신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소남 할아버지께서는 아마 친할아버지신가요? 네네네 친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러세요. 할아버지가 먼저 이제 온불교를 이렇게 이제 알으시고 입교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고 또 저희까지 이렇게 대를 이어서 공부를 하게 되셨고요. 할아버지께서는 그 일찍부터 신학문을 공부하셨다고 해요. 신학문? 예, 신학문을 공부하셔갖고 서울에 올라가서 하신 거죠. 그 시절에. 그 시절에. 그래서 내려오셔서 후학을 기르시고 또 항일 운동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는 74세 아주 늦은 연세에 대종사님 법을 만나고 그때 당시에 입교를 하시고 그 마을 뒷동산에 그 온불교를 세우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당에 입교를 하게 되면서 제가 원녀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도 할아버지께서 너는 원불교 딸이다라고 해서 원녀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세상에나 그런 깊은 뜻이 원불교 원에 계집 여자에서 원불교 딸이다. 그렇게 된 이유가 저를 낳고 3일 만에 불목교당을 그 마을에 올려으로서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3일 만에 난 딸이다 해서 원녀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깊은 정말 태어나시면서 법연이 정말 얽히고 설킨 제가 좀 복이 많죠. 그러시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일이 있으실 수밖에. 원불교 딸이신데 그러시군요. 또 교당에서 또 잠도 주무시고 밥도 먹었다는 그런. 제가 이제 거기가 농어촌 교당이다 보니까 법회를 밤에 봅니다. 낮에는 또 일해야 되니까.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밤에 보기 때문에
겨울 되면 가로등도 없고 되게 어둡습니다. 근데 저는 꼭 그 교당을 따라다녔어요, 부모님. 근데 갈 때는 부모님 손을 잡고 잘 올라갔지만 네. 올 때는 올 때. 법회가 끝날 무렵 되면 제가 자겠죠. 네. 아랫목에서. 네. 그러면 아버지가 저를 업고 겨울이니까 오버코트를 등에다 딱 뒤집어 씌우고 그러고 내려오면 아버지 등이 그렇게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일요일 날 따라간 게 법회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니라 법회 이후에 2부 아버지 등에 엎어오고 싶어서. 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어느 날 눈 떠보면 교당입니다. 세상에. 날씨도 안 좋고 그러면 교무님이 그냥 재우시죠 하는가 봐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교무님이 또 맛있는 아침밥을 주며 먹고 또 집으로 내려가고 그런 어린 시절의 추억이 상당히 기억에 남는 추억입니다. 그러면 원불교에서 원불교로 계속 이어지는 예. 시집 가신 결혼하신 것도 그러면 교당에서 하신 네네. 건가요? 종로교당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종로교당에서. 네. 그때 당시 만난 그 지금의 부군이 바로 예, 송사님입니다. 종로교당 청년이셨나요? 종로교당 청년은 아니고 종로교당 학생회만 다니고 청년회는 갭이 좀 좋아하고 있어가지고 네. 좀 공부하고 있었더라고요. 공부하고 그래서 있던 그 청년회 시기에 못 만나고 네. 그런데 또 누군가가 또 소개로 그렇게 또 인연이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때 번명이 그 태어날 때는 원불교 원의 계집녀에서 나중에 계명을 네, 했습니다. 계집녀가 아니라 예, 가틀녀. 가틀녀. 예, 제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네.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이제 시 큰아버지 되시죠. 네. 고산 법사님이 네, 고산 법사님. 법사님이 법명을 여기다가 입구를 하나 더 붙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틀녀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같은, 원불교의 예. 딸에서 이제 원불교 각계 동급으로. 그런 또 정말 법연이 주변에 엄청나게 네, 주변에 좀 감사한 일이 많죠. 그렇게 하다 그러시네요. 그러시네요. 어떠세요, 은경님? 주변에 정말 네. 이 존재 자체가 정말 거품으로 느껴질 정도로 엄청나신데. 네, 이런 언니가 왜 남과 다를까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니 제가 지금 언니 말씀 쭉 듣고 있다 보니까 네. 이분은 이 생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분이 아니다. 그런 분이 아니시네요. 전생 그 전생부터 네. 이게 지중한 그런 인연들 속에서 계속 커오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저희하고 옆에 계신 것만 해도 사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진짜. 거예요. 야, 정말 엄청난 인연이 네. 오늘 함께 하고 계시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법의 인연, 법연이잖아요. 어떻게 두 분이 이제 법의 인연으로 만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육지에 있다가 육지에 있다가 육지라고 하죠. 예. 네, 제주 분들은 육지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육지라고 합니다. 네, 네, 육지. 제주 분 다 되셨어요. 네. 네. 제주도로 내려갔을 때 그 제주교당에서 활동을 하면서 둘이 이제 단장 중앙을 맡아가지고 그때 이제 아마 처음 인연이 맺어졌겠죠. 이제 저희 단이 너무나 그 활성화가 돼가지고 잘 하고 있었어요. 네. 우리 은경님 중앙으로서 잘 또 뒷받침해주고 그래서 그런 인연 그런 와중에 우리 은경님께서는 또 중국어를 가르치잖아요. 중국어. 예, 네. 그 중국어에 종교가 없거나 무교이거나 이런 분들을 엄청 공략을 해가지고 저희 교도로 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 단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단이 자꾸 늘어가는 그런 단이 되었습니다. 그때 네. 단장 중앙이셨기 단장 때문에 중앙으로. 환상의 팀워크를. 예, 환상의 팀이었습니다. 아하. 그럼 중국어로 두 분 계실 때는 중국어로도 대화를 하시나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시고요. 아니 중국어 하신다니까 중국어로 뭐 이렇게 소개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네. 궁금해요. 중국어 좀 이 타이밍에 중국어 제2외국어 뭐 하셨어요? 저는 일본어를 했습니다. 저도 일본어 했거든요. 중국어 좀 듣고 싶은데 네. 중국어로 이 상황에 대해서 인사 말씀 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생님께서 좀. 제 소개를 중국어로 해야 되나요? 한번 짧게 하겠습니다. 네. 다 해석되죠? 네. 해석되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해석 제가 하겠습니다. 해석을 해주시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말씀을 해주시고 해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大家好，我是济州观光大学的教授，叫金爱石。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관광대학교 김애실 교수입니다. 라고 했어요. 네. 오늘 서울에 오니까 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걸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今天我来首尔，今天首尔的天气真好。 그래요. 네. 발음이 따라할 수가 없네요. 정말 원어민 수준입니다. 원어민 이런 분들과 함께 대본에 없는 원불교 중국 아카데미를 받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 수준이 정말 아주 수준급입니다. 그야말로 수준급입니다. 역사가 상당히 됐죠. 제주 교당에서 중국어 중국어 아카데미 한 그 역사가 그 부분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그 2012년도에 그 중국어 그 교육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중국어 교육을 제주 교당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게 됐는데요. 첫 해에는 기초반에 한 30명 정도 시작해서 그 연인원 한 90여 명 이렇게 강의를 수강을 하게 됐는데 그게 입소문이 나면서 두 번째 해부터 저희가 특별한 공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다들 교육받으셨던 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오셔가지고 도저히 한 개 반으로는 수용이 안 될 만큼 엄청난 이제 인원들이 몰려든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을 어찌 할까? 이게 사람이 너무 많이 온다. 그래서 이제 반을 2개 반으로 늘려가지고 이제 다시 2년 차에 이렇게 공부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그 중국어 교육이 지역 사회에서 입소문이 많이 나면서 올해는 10년째가 되면서 상당히 그동안 연인원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한 1,400여 명 되시는 분들이 우리 제주교당에 오셔서 이제 중국어 교육을 받고 이제 가시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중국어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또 자신이 근무하는 그런 직장에서 어떤 중국어를 이제 통해서 어떤 굉장히 놀라운 그런 능력들을 발휘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애쓴 보람이 거기에서도 있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요 지난 12월 17일에 저희가 10주년 행사를 호텔에서 아주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끼리의 어떤 중국어 교육 사업이 아니라 또는 또 일반 시민들한테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넘어가서 이제 더 넘어서서 이제 제주 특별자치도 도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런 기관에서도 오시고 주제주 총영사관에서도 이제 큰 금액의 후원을 해줘서 이제 성대하게 이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처음에 아마 시작은 이렇게까지 크게 될 줄은 모르고 시작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도에 관광 오시는 분들 가운데 또 외국인 가운데 중국 분들이 제일 또 많기도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공부 좀 하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계속 나아가고 또 교화단으로 연결도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봉사까지도 하게 된다는 그것은 정말 이건 전국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너무 귀감이 될 것 같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이고 지금 12년도에 시작했으면 지금 10년 만 10년째입니다. 이게 1, 2년 끌고 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 꾸준함의 비법 무엇인가요? 꾸준함의 비법이라 하면 어쨌든 원불교 교법대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이제 원불교를 찾아서 본인들이 원해서 이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뭔가 우리가 원불교 교도로서 일반 사회인들보다 뭔가 좀 모범이 돼야 되고 거기서 단지 중국어라는 어떤 텍스트 그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강의라는 어떤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원불교 교법을 전파를 하고 교무님들하고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연결을 시켜주고 이제 개강식이나 수료식 아니면 전문가 특강을 통해서 교무님들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랜 세월 10년 동안 간접 효과는 뭐 당연히 이제 성공적이고 직접 교화까지도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성과가 있는데요.
이거는 짧은 시간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저희가 네. 해보니 5년 하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 좀 더 해야 되겠다. 좀 더 해야 되겠다. 라고 하다 보니 지금 10년 정도 됐는데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하다 보면 지금 네. 생각지도 못한 어떤 더 큰 맞습니다. 일들을 우리가 이뤄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대단하시네요. 한번 해보게 됩니다. 대단하시네. 네. 교육이란 게 그리고 한 번 가서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수강을 하시는 분들은 지속해서 오셔야 되고 또 그분들을 교화자의 마인드로 중국어 교육을 해주시는 곳은 제주도에도 제가 생각할 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을 맞이하는 가르치는 것보다 실은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말 못할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극복을 하시고 나간다는 게 정말 너무나 멋지고 또 정말 이게 더 큰 교화의 모습을 이미 실천하고 계시는 아마 대중사님이 보실 때에도 너무나 흐뭇하게 대중사님의 교법을 가장 잘 지금 실현하고 계시지 않나 싶거든요. 네. 그죠. 너무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단장님과 중앙님을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원방송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되셔야 네, 이렇게 선생님, 방송. 네네. 지금 예전에 단장과 중앙이고요. 네. 더 한 발짝 나가서 그 중국어 학생들이 이제 입교도 하고 여러 병이 돼서 이제 안 되겠다 분단을 해서 와, 분단을? 네, 영광까지. 분단을 해서 중국어 특성화 단어로 분단을 하자라고 와. 해서 우리 응교님이 단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제가 승진했습니다. 예, 교법의 분단을 실천이 하게 지금 됐어요. 되어지고 있군요. 네. 10년 전 단장 중앙 계속 그런 발전이 아닌데 네. 중앙이 다시 단장이 되고. 네. 근데 저희 단보다 더 활성화가 되면서 네. 예, 좀 부러움을 사고 있는 그런 단이 됐답니다.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네, 뿌듯합니다. 네. 뿌듯하시겠어요. 저희 그 단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 말씀 좀 해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중국어 특성화 단이라고 하면 섭섭해하실 분들이 계셔요. 아. 왜냐하면 저희 단이 네. 아까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중국어를 2년으로 해서 입교를 하신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그 단이에요. 그래서 네. 중국어 특성화 단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특성화가 있습니다. 네. 그 어떤 특징이냐면 예전에 제주교당 학생회 출신들 지금은 잠시 인연이 멀어진 그런 분들을 또 그런 분들도 저희 단에 또 있어요. 그래서 두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려서부터 교당을 다니다 보니 남원교당에 다니고 있었지만 제주교당하고도 계속 인연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 때도 제주교당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교당으로 이제 오지 못했던 그렇죠, 어떤 조금. 이제 세월, 네네. 직장 생활도 그렇고 결혼 생활도 하고 하면서 시간이 네네. 지나니까 네. 잠자는 쉬는 세월이 교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 교당에 저희 중앙님 같은 경우 저처럼 중국어 교육도 저한테 받으시고 옛날 학생회 출신이기도 하고 그런 임재세 교도님이 저희 단의 중앙이 되면서 네. 그런 그 학생회 옛날 학생회 출신 교도님들 네. 그리고 새로 들어오시는 중국어 관련 교도님들 네. 이렇게 해서 신구 세력이 몰려 있는 아주 엄청난 단입니다. 엄청난 단이시군요. 네. 상당히 저력이 있는. 네네. 그러니까 섭섭하죠. 중국어만이야? 우리도 있는데 이러실 분이 그러겠네요. 계실까 봐 양축으로. 네, 양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야, 대단하신데요. 네. 제주교당에 저도 다니고 싶은 네. 마음이 들 정도로. 오십시오. 네. 너무나 정말 바람직한 모습으로 네. 발전시키고 있는 네. 좋습니다. 두 분의 이제 말씀을 저희가 듣다 보니까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게 중국어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혹시 두 분 중에서 중국어를 누가 먼저 배우셨을까요? 중국어는 아무래도 제가 더 먼저 아, 그래요? 예. 중국 교수님이신데 예. 먼저 시작을. 제가 이제 중국어를 배우게 된 동기가 네. 2002년에 제주도에 이제 첫 번째 내려갔을 때입니다. 2002년. 2년도에 네. 내려갔는데 아무래도 서울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네. 제주에 가니까 활동 반경이 좀 좁아지죠. 아무래도. 인구도 좀 작고 네. 그래서 뭐라도 공부를 하나 해볼까 하고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네. 주민센터에. 네. 그래서 일어를 공부해보고자 아. 찾아갔는데 오늘 일어가 마감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중국어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요? 저 중국어를 뭐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본 그렇죠.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일어는 이제 아무래도 네. 그래서
짬짬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15명이 되면 강의를 오픈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중국어라도 이러면서 적어놓고 왔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그래서 처음 중국어를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가나다로부터 시작하듯이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국어는 제가 먼저 배웠습니다. 2002년에 시작하셨고 중국어는 언제 그러면 처음 접하신 거예요? 바로 이어서. 바로 이어서 아니고요. 언니가 그때 동사무소 다니면서 거기서 중국어 공부를 그만한 게 아니라 계속했어요. 이게 제주도에 있는 뭐 대학에 입학을 해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거기에 그 담당 교수님하고 이게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교수님을 제주 교당까지 이제 인도를 하게 된 거죠. 그냥 만나면 버풍으로 그냥 다 그렇죠. 교당으로 그냥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그 교도님이 바로 중국어를 담당하고 계시는 그 양원준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대단한 그런 인력을 이제 제주 교당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셔서 이제 그것도 사실 큰 업적인 거죠. 그래서 그럼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언니가 자꾸 만날 때마다 중국어 참 재밌어. 이러이러한 문장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길래 저도 사실은 중국어에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2009년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상선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에도 사실은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예후도 좋고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어서 이제 공부 삼아 그 수술할 때도 이렇게 임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2009년 수술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그래요. 그동안 이제 어린 나이에 시골에 결혼을 해서 농사 짓고 하느라 애썼다. 이제부터 너 하고 싶은 걸 해라. 라고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그동안, 이때다. 네. 그동안 제 마음속에 항상 다시 대학 생활을 다시 하고 싶다.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계속 갖고 있었고 그런 마음을 남편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럼 내가 농사일을 안 할 거면 그냥 난 학교를 가련다. 그러면서 선택을 하게 된 게 고민을 한 거죠. 가긴 가야 되는데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을 할 때 외국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영어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 공부를 마음에만 있고 못했는데 외국어를 하기에 영어는 사실 너무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언니가 중국어도 재밌다고 하고 또 우리 교당에 중국어과 교수님들 계시고 하면 뭔가 좀 길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40이 될 때 중국어 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된 거죠. 그게 2010년도죠. 네. 그렇게 정말 중국어를 중심으로 해서 인연이 되셨지만 그 과정에서는 역시 오랜 신앙과 또 수행을 하면서 자연스레 풍겨지는 버풍. 그렇죠. 버풍으로 맞습니다. 감화되신 분들이 제주로 지금 막 모이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원현님 같은 경우에 많이 편찮으시기도 하시고 또 허리랑도 많이 안 좋으신데 그 과정에서 또 공부하신 이야기도 잠시 좀 제가 들어주시거든요. 좀 30대 중반쯤에 좀 일찍이 허리 디스크라는 그 판정을 받았었어요. 네네.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도 어리고 그러니까 뭐 전문적인 치료도 못 받고 늘 아팠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교무님께서 조석신고를 열심히 좀 모셔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고 제가 조석신고를 열심히 모셨어요. 그때 신고 내용이 뭔지 아세요? 허리 좀 잘 낫게 해달라. 허리만 낫게 해주면 내가 뭐든지 좀 잘할 것 같은데 뭐 그런 내용 아닐까요? 비슷하긴 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허리를 낫게 해달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모시지 않고 법신부 사원님 저에게도 보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게 3세 업장이라고 그러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좀 짧게 끝내주시고 남은 시간 제가 보훈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협박을 신고를 30대 모셨더니 때. 30대 중반에. 그래서일까요? 차츰 제 허리가 좋아지고 그때 제주에 내려갔을 때는 완벽한 몸으로 내려갔었어요. 허리가 전혀 안 아프시고. 근데 이제 제가 허리가 좋아졌던 이유가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어요. 어떤? 제가 교당 생활할 때 옆에 주변에 있던 그 교도님들이 늘
아, 원장님 허리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아, 어쩌지,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늘 전해서 저희가 그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 내가 신고만으로 된 게 아니구나. 이 인연들이 저에게 간절한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제가 건강이 좀 좋아졌구나. 저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영원해준다는 게 본인이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겠네요. 아, 정말. 그런 또 아프신 적 암이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조석 신고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지금이야 웃으면서 하시지만 갑상선 암, 뭐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 갑상선 암은 암도 아니야. 뭐 그러지만 맞아요.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건 정말 새까매졌을 것 같은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내가 내 몸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혹사를 했구나. 심신적으로 둘 다. 그래서 심신을 너무 혹사를 시켰구나. 이걸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다. 뭐든지 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부터 내려놔야 되겠다. 그 마음이 하나가 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갑상선 암 수술을 받는 사실은 제주대학교 병원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주위에서 추천하기를 서울의 모 병원에 가서 네, 로봇 수술로 깨끗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흉터가 안 남도록 그렇게 하기를 추천을 하셔요. 그래서 네. 서울에 왔죠. 근데 병원에 갔더니 수술하는 부위가 조금 경계에 있어서 로봇 수술이 힘들겠다. 이게 육안으로 확인을 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저는 로봇 수술을 원해서 온 건데 막상 하니 그렇게 안 됐죠. 근데 그래 그렇게 되면 내가 한번 수술을 하면서 내가 간접적으로나마 죽음이라는 걸 체험을 해볼까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전신 마취를 하고 마취하고 깨어나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말씀들을 막 하셔요. 그렇죠. 사인을 하래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 그거를 하는데 그래 그렇다면 이제 이거 뭐 확률은 아주 적지만 이게 사인까지 한 사람이니 그렇죠. 내가 평소에 잠을 잘 때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이에 대한 우리 그 화두를 던져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그러면 전신 마취를 하고 내가 난지 모르고 정신이 진짜 그야말로 어디로 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디를 다녀오는지 내가 그때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딱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해봤습니다. 직접. 자, 마취 들어갑니다. 5초 뭐 세세요. 이 들어가잖아요. 이때 나는 기쁜 선정에 빠지시는 거네요. 그쵸. 죽음을 체험하시는 거고 네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자선 공부를 조금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당시가 지금은 물론 공부하고 그러느라 이제 잠시 잘 못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자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단전의 호흡을 딱 주하고 이렇게 선에 들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조금 마음이 들었던 때였어요. 수술 때에서 마취를 합니다. 그리고 깨어날 때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딱 누워서 이제 와선을 했죠. 단전의 호흡을 딱 주하고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그래 어디 가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마취가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를 때 마취가 들었는데 나중에 제 이름을 불러서 딱 눈을 떴어요. 그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다녀왔을까요? 와, 어디를 다녀오셨을까요? 뭐 육지에 다녀오신 건 아니실 것이고 제주도를 다녀오신 것도 아니실 거고 어디를 다녀오셨을까요? 저는 새벽에 제주교당 대각전에서 선을 하던 저희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와선을 하던 그 순간이어서 그런 느낌으로 다녀왔는지 아니면 내 상상 속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저는 제주교당 대각전에서 선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이름을 부르면서 깨울 때 웃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뭔가 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게 사인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런 다양한 어떤 걱정거리를 안고 있었는데 네. 제가 너무나 환하게 웃고 네, 네. 이러면서 대답을 했어요. 아하. 김혜실 씨, 네 이러면서 깼대요. 네. 그러는 거 보고 아 이게 우리가 이게 하루 일과를 놓고 보면 잠자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자는가 그리고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깨는 이게 서로 연결이 된다고도 하고 네. 생사에서도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취하기 전에 제 마음이 그러니 네. 마취해서 깨고 난 다음에 그 마취는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게 네. 생사라는 게 정말 눈 한번 감았다가 뜬다라고 하는데 네.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너무나 정말. 좋은 기회로 네, 공부거리로 삼았습니다. 아니 최후 일념을 잘 챙기시니까 네. 최초 일념이 그냥 바로 그냥 네, 그렇더라고요. 그 체험을 정말 제대로 하셨네요. 네. 거울 스토리가 있으신데 거울 본 스토리가. 아, 저는 거울을 잘 봅니다. 거울을 잘 보세요. 근데 네, 그 네. 거울을 잘 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제가 네.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23세. 남편이 네. 너무 좋아서 했는데 그 남편이 좋았다기보다 남편의 상황이 막내라 네. 결혼을 좀 일찍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준비도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시골이고 그러니까 사실 상황이 녹록지 않죠. 그러면서 첫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결혼해서 한 3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은 거울을 보게 됐어요. 네. 봤는데 그 거울 속에 어떤 불행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왜 3년 동안에 내 모습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이거는 나가 아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힘들어도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빛나던 사람이었는데 이 젊은 나이에 어떤 웬 불행한 여자가 거울 앞에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모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만들어낸 모습이다. 결혼 생활이 힘들고 그걸 극복을 못하고 체력적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좋은 말 안 나오고 이게 남편이 잘 못해줘서 제가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내가 먼저 어떤 불공을 하면서 그런 복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야지. 네, 이거를 그렇죠. 남 탓을 하고 누구 탓을 하고 이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겠다. 내가 남편한테 불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신고를 하면서 남편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딱 고쳐먹는 순간 네. 사실은 이제 기도빨인지 기운빨인지 내 마음이 바뀐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남편은 저절로 다 그게 잘 되어지는 그런 이치를 그때 딱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제가 아닌 남을 봤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그때 위에 정말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 네. 불행해 보이는 내 모습이 네, 네. 이건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이다. 네. 그리고 거울 앞에 쓸 때마다 그 보여진 거울 이면의 마음까지도 네. 함께 보면서 네, 네. 계속 긍정적인. 네. 그래서 그러신지 굉장히 밝으세요. 정말요? 네. 밝으시죠. 네. 재현님도 거울을 많이 보시나요? 왜요?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조금 제 모습이 네. 익숙치 않아서 잘 안 보는 편이에요. 거울을 잘 안 보세요? 네. 그래요. 잘 본다고 할까요? 난 잘 보시게 해요. 우리가 보니까 거울 보면서 정말 그렇잖아요. 네. 거울 보면서 그 앞에 보이는 거울에게 나 자신에게 힘도 좀 주고 네. 격려도 좀 하면서 스스로를 자꾸 메시지를 주면 바라보면 네. 훨씬 더 정말 극복하는 네. 더 나아지는 진급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보면서 네. 한 번 더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나이 40이 넘어서의 네. 얼굴은 사실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항상 그 내면을 어떻게 닦느냐에 따라서 40 이후에 그 모습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때는 눈, 코, 입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게 좌우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비춰지는 어떤 덕스러움, 덕스러움. 네, 그런 네. 게 이제 비춰지는 그런 네. 거기 네. 때문에 우리 공부 많이 해야겠다. 항상 마음을 잘 챙기고 이제 수행을 잘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나의 모습이 점점 더 이제 좋은 모습으로 바뀌고 네. 그러면 이제 주위의 행복이 다 저한테 오는 거잖아요. 네. 감사 생활하고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유, 대단하시네요. 두 분 진짜 모두 온화하세요. 네. 정말요. 네. 네, 그럼 원년님
지금 이제 지금까지 저희 은경님의 공부 얘기를 들어봤는데 원유님의 이제 공부심에 대한 스토리도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친정 쪽뿐만이 아니라 이제 양가 부모님도 이제 신심이 깊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저는 살아오면서 늘 참 부모 복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감사하면서 살아오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린 시절에 입교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뭐 농촌 생활이 다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특별한 거나 조금 좋은 거 있으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꼭 교당으로 가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교무님을 정말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그 마음을 보고 저는 세상에서 교무님이 책을 최고인 줄 알았어요. 제일 높으신 분. 어린 시절에는 아, 교무님이 이 세상에 제일 높으신 분이구나 라면서 제가 자라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친정어머니한테 이제 신심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네. 신심을 보고 자랐겠죠. 네. 그러다 이제 제가 결혼을 또 하게 됐는데 저희 어머님께서는 또 공심, 공부심이 좀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신 또 저희 시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님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제주에서 2002년에 살다가 2007년에 이사를 가서 네. 이삿짐을 풀고 있었어요. 아파트에서. 네. 근데 어머님이 도와주러 오셨거든요. 네. 오셔가지고 그날 그 자리에서 야야, 내가 서울구치소 교정교화 봉사에 젊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 너랑 같이 가서 했으면 좋겠다. 네가 꼭 짐 왔으면 풀고 있는데 지금. 짐 풀고 있는데 너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 아, 예, 어머니 언제예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이다. 그랬더니 예, 알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얘기 안 하면 너를 누가 어디로 또 데려갈지 모르니까 내가 먼저 짐 풀기도 전에 먼저 그냥 예약으로. 예약으로 네, 하시는 네.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러고 어머니하고 둘이 교정봉사 그 교화 이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아유, 그러셨군요. 또 그뿐만 아니라 네. 또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3.3의 회원으로 활동을 하셨거든요. 네. 네, 3.3의 교리 공부가 너무 좋으시대요. 네. 야, 3.3의 교리 공부 강연이 너무 좋다. 너도 와서 들어봐라. 이렇게 봉사면 봉사, 공부면 공부. 그렇게 저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공부하고 같이 봉사하고 그래서 참 그래. 제가 부모 복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니 원장님께서는 부모 복이라고 하시겠지만 또 같이 그 데리고 다니시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든든하고 뿌듯하고 그렇잖아요. 가족 교화가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이어지고 또 활동하시는 그 모습에 얼마나 더 크게 행복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지네요. 그러면 그냥 끊임없이 정말 허리 나으신 이후로는 끊임없이 봉사의 연속이셨네요. 봉사라고도 할 거 없이 그냥 주어진 일에 그냥 몸담고 일했을 뿐이죠. 봉사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처음 어땠어요? 은혜, 유념할 자리 유념, 하고. 무념할 자리 무념. 무념하라. 당신은 이렇게 봉사를 하시고도 봉사라는 상이 없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유념, 무념 공부입니다. 배우겠습니다. 우리 배웁시다. 네. 너무나 멋지십니다. 네. 그러면 완도에서도 사시고 중간에 보니까 전주 서신교당도 이렇게 다니셨고 서울도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외에도 다른 지역 좀 있으신가요? 많습니다. 뭐 짧게라도 좀 언급을 좀 해주시죠. 어느 지역 가셨는지. 예. 제가 가만히 이번에 생각을 보니까 네. 제가 완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제주까지 가기에 그 여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네. 우리 은경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먼 여정을 돌아 세상에. 제주까지 갔구나. 그 과정이 당경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다. 예. 네. 제가 이제 불목교당에서 입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불목교당 그래서 가셨죠? 어린이 유년회 학생회를 거기서 다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주로 고등학교로 갔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그럼 엘리트 코스네요. 114로 광주로. 전화로 해서 네. 광주 교당을 물어봤습니다. 어디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래서 광주 학생회를 3년 다니고 광주로 가셨고 또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은 그래서 대학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 고등학교? 예. 대학을 서울로? 예. 그러면서 또 114에 전화해서 종로교당이 어디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 대표교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114. 전남에서는 광주교당, 서울에서는 종로교당 114로. 예. 그래서 종로교당에서
한 8년 정도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네. 살았죠. 그리고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결혼하시고 네, 승급을 해서 일반 법회로 올라갔죠. 와. 이야, 중무에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남편께서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네. 전주로 발령을 가게 됩니다. 전주로. 예. 그래서 이제 전주교당에 또 인연을 두고 네. 잘 살고 있을 때 다시 또 서울로 부릅니다. 서울로. 예. 네, 다시 서울로. 그때는 분당교당을 제가 갔습니다. 분당교당으로. 예. 그래서 너무 재밌게 1년을 딱 살았는데 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제주로 가라는 인사 발령이 제주. 예, 그때가 2002년이었습니다. 첫 발령이 제주였죠. 아, 그때 제주도로 네. 6번째 만에 네. 가게 되시는군요. 그래서 제주에서 5년 동안 그냥 오밀조밀 정말 잘 재밌게 살았는데 네. 또 부릅니다. 어디로 부르셨나요, 이번에? 또 서울로 갑니다. 다시 서울로 가셔서. 네, 그때는 서울의 가락교당에 저희가 적을 두고 가락교당. 이제 거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했는데 네. 거기서 퇴임을 하고 이제 제주에서 또 이런 인연들이 저희를 또 부릅니다. 아하. 그때는 나라에서 부른 게 아니라 이제 퇴임하신 다음에 예. 내가 남은 저희가 인생을 불렀습니다. 어디에서 살 것인가 네. 이제 이건 스스로 네. 결정을 하시게 되는 그런 타이밍에 전주로 갈까 불목으로 갈까 여러 가지를 네네네. 고려로 곳을 생각하시다가 제주도로 가자.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주에서 이렇게 좋은 인연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생각하실 때 어디론가 또 가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제주도에서 끝까지 남은 여생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직 모르겠고 예, 그래요. 아직 미정입니다. 미정이시고요. 네. 아직도 한 30년 이상 나오셨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네. 제가 내가 역마살에 끼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와, 이렇게 좋은 법연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구나. 가는 데마다 그 인연들을 만났었잖아요. 누구보다도 많은 그 법연과 인연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마살이 아니고 정말 좋은 기회였구나라는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완도에서 저기 서울까지 갔다가 다시 제주도 와. 이러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일부가 마쳐질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법연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은 제주교당의 온타원 김원현님, 김은경님 모시고 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제주도로 떠나보시죠. 네. 자, 교당 마당인 것 같은데. 교당 마당에서 네. 저희들이 제주 특산품 한라봉 잼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아, 귤잼도 아니고 한라봉으로 예, 잼을. 한라봉 잼을 만들고 있는데 제주도가 정말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원중국어 시민통역 봉사단을 발대했습니다. 10년 동안 꾸었던 꿈이 이야. 드디어 실현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대단하세요. 네,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주원 교무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신심 있고 공심 있고 공부심이 장한 그런 보물이시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네. 우리 영경 교도님은 이번 교당 제가 이제 이번 주 결산부패를 보는데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네. 교당 공부사업관에도 언제나 앞장서서 빠지지 않고 활동해서 올 연말에 결산법에 사관왕이 되었더라고요. 와. 사관왕이요. 네, 사관왕. 그리고 우리 저기 그 온타원님은 삼관왕. 삼관왕. 와. 삼관왕. 대단하시네요. 네. 자랑할 것이 사실 너무 많아서 그러게요. 뭘 먼저 더 얘기를 해야 될지를 제가 사실은 모르겠네요. 네네. 일단 하고 있는 작목은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그리고 청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하면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는 성가, 노예는 성가, 랩은 독경 랩은 독경. 일을 하면서 박자를 맞추면서 하나 둘 하는 자리에 천지 연기하시면 나심정 하면 이렇게. 은경님, 우리 속세의 깊은 인연으로 만났으니 앞으로도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주며 일 속에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며 일하는 대종사님의 알뜰한 제자 되어
세세생생 이 공부 이 사업 함께하는 도반으로 살아가세. 저의 공부길에 등불 되어주시는 원녀언니께 어느 날 언니 댁에 놀러 갔을 때 일원상 아래에 우리 단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기도문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단원들에게 공을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냥 몸만 오신 게 아니라 제주 따뜻한 그 법기운 또 온정을 가득 담아오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지고요. 정말 인연에서 법연으로,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가까이 있는 인연을 법연으로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